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확 떠졌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도대체 뭐 하고 산 거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날 아침 거울을 보니까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지는 벌써 5년이 넘었고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아내는 이미 자기만의 일과가 있었어요.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회사 사람들하고는 퇴직하면서 연락이 끊겼고요. 옛날 친구들은 다들 아직 일하고 있고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아침 먹고 나면 오전 9시, 점심 먹고 나면 오후 1시. 그 사이 시간을 뭘 하며 보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집중이 안 되고요. 책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냥 시계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10시 반이네. 점심까지 아직 2시간 반이나 남았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경로당도 가보고 복지관도 가보고 산책도 나가봤는데 뭔가 허전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놀아도 되나? 나이 들면 치매 온다는데 이렇게 멍하니 있어도 되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가 은퇴하고 나서 편의점을 차렸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님,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편의점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6개월 만에 접었어?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속으로 역시 힘드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나 지금은 그냥 놀아. 네, 놀아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경로당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그래? 그럼 뭐 일은 안 하세요? 왜 해?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그 말이 참 충격이었어요. 그냥 논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니.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부러웠습니다. 형님,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하세요? 연금만으로. 아, 그거 처음엔 나도 걱정했어.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되더라고. 큰 돈 쓸 일이 없잖아. 심심하지는 않으세요? 심심? 바빠 죽겠는데? 할 거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놀기만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건지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좀 놀면 안 될까? 아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쉴 줄을 모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글쎄요, 당신이 찾아야죠. 나는 내 할 일 있으니까. 아내 말이 좀 쌀쌀맞게 들렸어요. 사실 그때 우리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내가 답답해했어요. 당신,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예요? 아침마다 아내가 묻더라고요. 어디 좀 나가달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억지로 나가기도 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카페에 앉아서 시간 때우다가요. 그런데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벌려고 정신없이 살았고요. 중년 때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60대 중반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작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출근해서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거래처 만나고요. 퇴근하면 집에서 쉬면 됐고요.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거나 집 정리하고요. 그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사니까 편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제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고요. 제가 알아서 하루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막막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84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어요.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시간을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느냐 마느냐? 그게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시간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구나. 어릴 땐 부모님 말씀대로 살았고요. 회사 다닐 땐 상사 눈치 보며 살았고요. 은퇴하고 나서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작정하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보는 거요. 딱 석 달만. 석 달만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아보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석 달만 완전히 내 맘대로 살아볼게. 당신 눈치도 안 보고. 하세요, 뭐 하시든지. 아내는 시큰둥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첫 주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아침에 늦잠 자는 것도 어색하고 낮에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찜찜하고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막상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 10분, 그 다음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그날 처음 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고추 말리시는 모습, 낮에 동네가 이렇게 조용한 줄 처음 알았어요. 산책하다가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그 공원이 원래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나무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요.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걸 한참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이런 게 여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주부터는 경로당에도 나가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다들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그분도 저랑 같은 해에 은퇴하셨대요. 저도 처음에 뭐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고요. 오전에는 탁구도 치고요. 점심 먹고 나면 화투도 치고요. 매일 오세요? 거의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고요. 라디오 틀어놓고 신문 보다가 날씨 좋으면 산책 나가고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요. 별거 없는데 참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특히 평일 낮에 집에 있거나 경로당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그런데 두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40년 동안 일했잖아.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석 달이 딱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아내도 변화를 느꼈나 봐요.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여요. 그래? 응, 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달라 보여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져 있더라고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혹시 은퇴하고 나서 돈 걱정 때문에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통장 잔고 보면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월 85만 원 나오고요. 퇴직금으로 받은 개인연금이 월 38만 원 나와요. 합쳐봤자 123만 원. 솔직히 이걸로 두 내외가 어떻게 살아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은퇴하기 한 달 전에 회사에서 퇴직 교육을 시켜줬어요. 거기서 재무설계사가 이러더라고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 말 듣고 절망했어요. 250만 원? 나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왜요? 연금이 123만 원밖에 안 돼요. 250만 원은 있어야 한대요. 아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당신이 또 일을 해야 하나?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뭐라도 해야지. 우리 같은 놈들이 어떻게 이 돈으로 살아? 나는 편의점 알바 알아보고 있어. 월 100만 원은 더 벌어야지. 나는 아파트 경비 지원했어. 월 150만 원 주더라. 그 말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도 생각해봤고요. 아파트 경비 일자리도 알아봤어요. 심지어 대리운전도 알아봤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예요. 나이 먹어서 그 시간에 일하면 몸이 남아나질 않겠더라고요. 아파트 경비는 24시간 맞교대예요. 이틀에 한 번씩 밤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리운전은 금요일, 토요일 밤에 주로 일감이 있는데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피크 시간대래요. 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쉬어요. 쉬긴 뭘 쉬어. 돈이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든 일을 다시 시작하면 당신 몸이 견딜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맞아요. 나 정말 평생 쉬지 않고 일했어요. 군대 다녀와서 회사 들어간 게 25이었는데 65에 은퇴할 때까지 꼬박 40년을 일했거든요. 주말도 거의 없었고요. 명절에도 당직 서러 나갔어요. 밤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은 벌써 자고 없고요.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늘 일이 바빠서 미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일을 해야 한다니. 그것도 밤샘 일을 해야 한다니. 이게 맞나? 내가 뭘 위해 평생 일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좀 아껴 쓰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제가 계산해 볼게요. 둘이 앉아서 한 달 지출을 쭉 계산해 봤어요. 먼저 아파트 관리비가 월 12만 원 나왔고요.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8만 원. 통신비가 6만 원. 식비가 대략 50만 원.
병원비하고 약값으로 15만 원.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월 1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연금 123만 원에서 110만 원 쓰면 13만 원이 남는 거예요. 여보,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유가 하나도 없네요.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갑자기 병원비가 나오거나 집에 뭐 고칠 게 생기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고정 지출을 확 줄이기로 한 겁니다. 첫째, 차를 팔았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결심이었어요. 사실 저는 차를 참 아꼈거든요. 10년 넘게 탄 차였는데 관리를 잘해서 상태가 좋았어요. 여보, 차 팔까? 팔아요. 어차피 거의 안 타잖아요. 그래도 당신 지난달에 몇 번이나 차 몰고 나갔어요? 생각해보니 딱 2번이었어요. 마트 가는 거 1번, 병원 가는 거 1번. 그것도 버스 타고 가도 되는 거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차를 거의 안 몰았거든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고차 매매상에 내놨어요.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차 팔고 나니까 주차비 보험료 기름값이 다 없어졌어요. 월 23만 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좀 불편했어요. 차 있을 때는 비 오면 차 타고 나가면 됐는데요. 이제는 우산 쓰고 버스 타야 하니까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걷는 시간이 늘어서 건강에 좋고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둘째, 핸드폰 요금제를 바꿨어요. 저는 월 5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비슷한 거 쓰고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월 11만 원 나갔어요. 근데 통신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요금제가 너무 비싸대요. 어르신 데이터 얼마나 쓰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이 사용량을 확인해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한 달에 2기가도 안 쓰시네요. 이 요금제는 데이터 무제한인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어요. 둘이 합쳐서 월 6만 원짜리로요. 그것도 데이터가 충분히 나온대요. 요금제 바꾸니까 월 5만 원 절약. 셋째,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했어요. 저는 보험을 4개나 들고 있었거든요.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매달 보험료가 18만 원 나갔어요. 아내 보험까지 합치면 월 32만 원.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했어요. 저 보험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왜요? 지금 보험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요. 필요 없는 거 없을까요? 설계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연금보험은 벌써 만기가 다 됐고요. 종신보험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암보험이랑 실손보험도 나이 드실수록 필요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럼 암보험을 좀 낮추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암보험 보장 금액을 줄였어요. 보험료가 월 8만 원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매달 36만 원이 남더라고요. 차 판 거 23만 원, 핸드폰 5만 원, 보험 8만 원. 연금 123만 원에서 지출 110만 원 빼면 13만 원 남는데 위에서 절약한 돈 36만 원까지 합치면 월 49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통장에 쌓아뒀어요. 급할 때 쓰려고요. 6개월 지나니까 통장에 300만 원이 모였어요. 1년 지나니까 600만 원.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은퇴하고 나서 투자한다고 큰 돈 날려본 적 있으세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친구인데 저보다 1년 먼저 은퇴했어요. 그 친구가 퇴직금을 1억 2천만 원 받았대요. 저는 1억 받았고요.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퇴직금 어떻게 할 거야? 나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건데.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주식 좀 해봐라. 주식?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배우면 돼. 나는 증권사에서 추천해준 거 샀어. 괜찮은 주식이래. 그렇게 친구는 퇴직금 1억을 주식에 넣었어요. 처음 2달은 잘 됐대요. 1억이 1억 2천이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야, 벌써 2천만 원 벌었어. 너도 해봐라. 그 말 듣고 저도 솔깃했어요. 2천만 원을 2달 만에? 은행 이자는 1년에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아내 말을 들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친구, 석 달째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1억 2천이 1억으로 떨어지고요. 1억이 8천으로 떨어지고요.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벌써 2천만 원 날렸어. 빼. 지금이라도 빼.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곧 오른다는데. 오를지 어떻게 알아? 그냥 빼. 근데 친구는 안 뺐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야. 그렇게 믿었대요. 그러다가 결국 반토막 났습니다. 1억이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친구를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야, 나 어떡하지? 그 돈으로 10년은 살아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빼. 그런데 이미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빼면 손해잖아. 더 떨어지면 더 손해야. 친구는 결국 그 주식을 아직도 들고 있어요. 매일 핸드폰 들고 주식 시세만 보고 있어요. 저한테 만날 때마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좀만 올라가면 빼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친구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나이에 돈 버는 건 포기해. 지키기만 해도 성공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60이 넘어서 돈을 벌려고 하면 10중 8구 다 잃어요. 차라리 그 돈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라도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돈이 많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은퇴 후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출 계획이 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계획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요즘은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쓸 만큼만 쓰니까요. 이제 건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부엌으로 달려갔더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119에 전화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이었는데 그게 1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아내를 실어 갔어요. 저도 같이 탔고요. 병원 가는 내내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어요. CT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남편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180이 넘어요. 180이요? 네,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뇌의 혈류가 줄어들어서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높으면 위험해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는 요리할 때 소금을 확 줄였고요. 국도 거의 간을 안 해요. 김치도 담글 때 소금을 덜 넣어요. 처음엔 음식 맛이 좀 싱거웠어요. 근데 2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저도 매일 아침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계를 하나 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재요. 처음에는 제 혈압도 좀 높았어요. 145 정도 나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140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 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경로당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다니고요. 저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걸어요. 딱 30분 정도요.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걷는 건데 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어요. 30분을 걷고 나면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요.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다리도 덜 아프고 숨도 덜 차고요. 3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계단 올라갈 때 예전에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요. 이제는 3층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어요. 아침에 재면 130 정도 나와요. 아내도 요가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6개월 지난 지금 아내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저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습관들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 중에 76세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대요. 병원 가니까 의사가 수술하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더래요. 수술? 나이 먹어서 수술하면 회복도 안 되고 더 안 좋아진다던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대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에 20번 그게 다요. 그렇게 1년 하니까 무릎이 많이 좋아졌대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서 혼자 시장도 갈 수 있대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 나이에 건강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니구나.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젊은 사람들처럼 막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60대 이후에는 운동 강도보다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움직이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낫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정기 검진입니다. 우리 나이엔 작은 증상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꼭 체크하세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 가서 무료 검진 받아요. 거기서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고요. 작년에 검진 받았을 때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네요. 기름진 음식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거 먹는 횟수를 줄였어요.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움직이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아침 7시쯤 자연스럽게 눈을 떠요. 알람 없이요. 이게 참 좋아요. 알람 소리에 깨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40년 동안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을 뜨니까요.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요.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간단하게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몸이 건조하니까요. 그 다음 커피를 내려요. 원두를 갈아서 천천히 내려 마시는 게 작은 행복이에요. 커피 한 잔 들고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봐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뉴스도 보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8시 반쯤 되면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걸어요. 딱 30분. 산책하다가 아는 분 만나면 인사하고 짧게 얘기 나누고요. 집에 돌아오면 9시 반이에요. 땀도 좀 났고 하니까 샤워를 해요. 그때부터 정오까지는 완전히 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책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가끔은 그냥 멍 때려요. 멍 때리는 것도 나름 행복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끔 낮잠도 자고요. 정오쯤 되면 아내가 점심을 준비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오늘 산책하다가 누구 봤어? 경로당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요. 점심 먹고 나면 보통 1시간 정도 낮잠을 자요. 이것도 은퇴하고 나서 생긴 습관이에요. 예전에는 낮잠 자면 밤에 잠이 안 올까봐 안 잤는데요. 이제는 낮잠 자도 밤에 잘 자요. 나이 들면 오히려 낮잠이 필요하대요. 오후 2시쯤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고요. 날씨 좋으면 또 산책 나가고요. 또는 경로당에 가요.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이 있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고 비슷한 처지니까 얘기가 잘 통해요. 거기서 화투도 치고 탁구도 치고 그래요. 화투는 돈 거는 거 아니고 그냥 재미로 치는 거예요. 탁구는 제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앉아서 수다만 떨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공감이 되고요. 저녁 5시쯤 되면 집에 돌아와요. 저녁 먹고 나면 아내랑 텔레비전 보거나 이야기하다가 10시쯤 자러 들어가요. 별거 없죠? 근데 이게 참 좋아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요. 급하게 할 일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60 넘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더 여유롭게, 더 편하게, 더 자유롭게 사는 게 성공이에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반납했어요.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학원비 대느라 빚도 졌어요.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적금도 깼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또 바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상사도 없어요. 회의도 없어요. 출근 시간도 없어요. 아무 눈치 안 봐도 돼요. 통계적으로 우리한테는 아직 20년에서 30년이 남았습니다. 20년이면 짧지 않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저는 자유롭게 사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감사하고요. 오늘 뭐 하면서 보낼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저녁에 아내랑 산책하면서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라고 말할 때 정말 행복해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나는 이제 충분히 일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하루가 달라져요.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품격 있게, 여유 있게, 자유롭게. 이게 우리가 꿈꿔온 노년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약속 없는 오후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내 맘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바로 우리 세대만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어요. 경제 발전을 이끌었고 민주화를 만들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좀 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당하게 쉬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10분지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